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년 정보처리 기능사 3회차 실기 20문제 분석 동영상을 이번에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도 있고, 이미 시험을 보셔서 결과를 이제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시험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당 그 문제 내용은 패스 채널 쪽에 게시된 그 담당자분이 올려준 보건 문제를 토대로 제가 스크랩을 해서 오타가 있는 부분이거나 뭔가 좀 불확실한 내용이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임의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에서 중간에 수정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좀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이제 다시 문제가 리뉴얼돼서 올라오는 패스 채널 쪽에 문의를 해주시거나, 정말 나는 꼭 이게 파일이 필요하다 그러시는 분은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냥 바로 이메일로 이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좀 댓글에 요청사항이 몇 개 왔었는데, 이런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이 돋보기 기능을 쓰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쓰는 거냐면은,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눈 시력이 좀 안 좋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눈 시력이 좀 좋지 않은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글자를 확대를 할 목적으로 일부러 그 돋보기 기능을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어떤 환경이 좀 다른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또 요청사항이 왔던 게, 이제 답을 아예 이거를 적지 말고 그냥 알고리즘 소스코드만 해놓고 답을 나중에 공개하면 안 되냐 이러시는데, 제가 지금 이제 화면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 1번 알고리즘은 원래 이 유튜브 원래 여러분들이 보시던 그 패스 채널에 올라와 있는 알고리즘에서는 미완성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막 뭐 완성도 안 돼 있고, 여기도 뭐 부분 오타가 나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다시 소스코드 분석을 해서 지금 디버깅해서 제가 임의대로 이걸 좀 변경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정말 이 코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전 몰라요. 제가 시험장을 안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타든지 오류 수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답을 미리 적어놓고 한다는 점 좀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순서대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자바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라고 하는 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 뭐 스트링, 아규먼트, 이거는 원래 프로젝트 생성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프로젝트 생성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제가 작업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는 제가 디버깅 과정을 한번 끝낸 건데, 자, 얘는 전부 다 그냥 아예 프로젝트 날려버리겠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완전 날려버릴게요. 자, create a java 프로젝트를 해서 생성을 해줘도 되고요. 여기 파일에 new 누르신 다음 자바 프로젝트 눌러줍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내 마음대로, 이름은 내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한글 제외, 영문이나 숫자 조합으로만 이름을 지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그냥 3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3회차 실기 가다만이잖아요. 그냥 저는 3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next 누르시고, 자, 여기서 이 create module info java 파일은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finish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옆에 익스플로러의 폴더로 뜹니다. src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new에, 그 다음에 여기서 클래스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름 역시 클래스 이름 만드는 건데 내 마음대로, 아까 프로젝트명 만들 때랑 같은 규칙입니다. 영문하고 숫자 조합으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냥 제가 3라고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할게요. 뭐
쓰리 소스 뭐 이렇게 돼요. 예, 하여튼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여기 봐봐요. 아예 그냥 함수 똑같이 있죠. 예, 이거 그냥 체크 누르시고 finish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나 이 글자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윈도우의 프리퍼런스 메뉴에서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제너럴 어피어런스 컬러 앤 폰트에 두 가지를 수정해 주셔야 돼요. 자바 폴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자바 에디터 텍스트 폰트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에디트 누르셔가지고 콘솔라스 긁고 이렇게 그대로 두시고 이 글자 크기를 좀 조절해 주시면 그만큼 크기가 늘어납니다.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수정하셔야 되는 게 이 결과창이죠. 여기 지금 좀 크게 뜨죠? 이게 원래 좀 작게 뜨는데 디버그 폴더에서 콘솔 폰트를 에디트 누르셔가지고 얘를 크기를 역시 좀 20포인트 정도로 늘려주시면 결과 크기가 좀 화면이 크게 나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여기까지는 소스 코드가 제공이 돼요. 네, 프로젝트 생성 과정에서 메인 메소드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이제 여기 안쪽 부분이 중요하죠. 네.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있는 이 소스 코드가 100% 시험장에 나온 거랑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은 문제 복원된 거를 그냥 토대로 제가 최대한 임의로 이건 작성한 거기 때문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나중에 더 정확하게 댓글 보충 달아주세요. 이게 맞고 틀리고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3회차 분석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 이거 디테일하게 설명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앞으로의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라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 이 영상을 볼 거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도 그냥 다시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투자해 보시는 뜻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 객체 생성을 지금 str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한 거죠. 원래 얘가 클래스입니다. 좀 미리 좀 알고 가세요.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복사 떠서 좀 붙일게요. 자, 보세요.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원래 우리가 이제 C 언어로 얘기하면은 변수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변수 타입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바잖아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그 타입의 어떤 그 지정을 할 때 만들 때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자바 자체에서 제공이 돼요. 이게. 왜냐면은 그 오라클사에서 아예 이 캐릭터라고 하는 변수만으로는 이거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캐릭터에 더 상위 호환이 되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아예 따로 만든 거죠. 오라클사에서. 물론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원조긴 하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타입으로 하는 str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지금 저장한 거예요? 문자열 값을 저장한 거죠. 그래서 문자열로 별 찍고 ULSAN 그래서 울산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별로 끝나는 이 문자열을 str에 저장을 시킨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게 딱 나오는 순간 벌써 좀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엑셀을 띄우겠습니다. 자, 연습란에다가 분명히 시험지 하단부에 연습란 있잖아요. 그럼 벌써 여기서 좀 이해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여기 배열을 이렇게 네모칸을 그려요. 저는 지금 편의상 엑셀을 띄운 건데 네모칸을 딱 그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이거를 딱 네모칸 한 칸 한 칸에 이걸 다 적어놔요. 이걸 다 그대로 적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str이라고 하는 아까 그 문자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해놔요. 진짜요. 문자열이라는 게 원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배열 안에 한 칸마다
문자 하나씩 이렇게 저장되는 구조가 바로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래서 문자 배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풀네임으로 하면.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 찍고 여기 U 들어가죠? L 들어가죠? S 들어가죠? A 들어가죠? N 들어가죠? 그 다음 마지막에 또 뭡니까? 별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 7번은 필요가 없네요. 얘는 필요가 없어요. 왜? 0부터 시작하니까. 이것도 많이 엇갈리세요. 아니 7이니까 그럼 여기 배열 마지막이 7로 끝나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C언어나 자바에서는 배열을 처음에 시작할 때 0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순서도 알고리즘 공부할 때는 산업기사나 기능사 예전에 준비하신 분들은 항상 그랬죠. 배열 순서도에서는 1번부터 시작하는 게 거의 관례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알고리즘이 개발 툴로 넘어오면서 C언어 자바 환경에서는 배열의 시작은 무조건 0번입니다.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100%다 0번으로 시작해요. 이거 좀 기본을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7칸 배열을 이렇게 6번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딱 그려놔요.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나중에 뒤에 소스 코드도 분석할 때 되게 편해요. 진짜예요. 이거 배열 그려놓는 거랑 안 그려놓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얘를 좀 제가 오른쪽 정렬 할게요. 문자도 지금 이게 엑셀 특성상 자동으로 왼쪽 정렬이 되는데 오른쪽으로 맞추겠습니다. 이러면 좀 보기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소스 코드 또 분석해 볼게요. 자, 그래서 문자열을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것도 분석해야죠. 두 번째 줄.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n이라는 정수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해서 여기다가 뭘 저장시켰습니까? str의 length라고 하는 메소드 기능을 활용한 어떤 결과값을 왼쪽에 저장을 한 거죠. 이거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여기는 뭐 C언어랑 똑같아요. 이거는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근데 생소하신 분들은 이게 생소할 거죠. str이라고 하는 변수, 객체가 가지는 점.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알아요. 자, 이게 점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str이라고 하는 객체가 지닌 뭡니까? 행동이 되는 겁니다. 행동. 그러니까 행동이 메소드랑 똑같아요. 같은 말로 함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str 객체가 어떤 행동을 취했다? length라고 하는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럼 length라는 함수의 역할은 뭐냐면 의미 그대로 문자열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자열 길이가 여기는 몇이겠어요?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 위에 거를 사이즈를 세시면 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str length의 함수 실행 결과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이 나오는 거예요. 이 7이라는 값을 어디다 저장한 겁니까? 이 n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볼까요? 원래대로라면은 이거는 이제 시험장에서는 물론 컴퓨터를 못 쓰니까 못 찍지만 지금 제가 이거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찍어보자고. 정말 맞는지 아닌지. 자, n이라는 값을 여기서 찍어볼게요. 자, 실행을 누릅니다. 네, 7이라고 나오네? 맞죠? 그럼 제가 분석한 게 맞죠? 이거 7이에요. 얘 실행 결과는 7이에요. 7. 왜? 7글자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7이 저장되겠죠. 그럼 n이라는 값은 현재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n은 7이다라고 시험지에 적으셔야 돼요. 암산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절대로 이 정보 처리 기능사는 나 암산 잘해요라고 자랑한다고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초등학생처럼 진짜 단순 무식하게 접근하셔야 돼. 다 적으셔야 돼. 물론 초등학생이라 그러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내가 무조건 무식하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다 적으셔야 돼요. 연습란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는 n이 7이라는 거는 오케이. 알았어요. 여기다 제가 적어 놓을게요. 자, 다음 줄 분석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타입의 배열에다가 ARR이라는 이름을 선언을 한 거죠. 이것도 내 마음대로죠. 이름이니까.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new가 나왔어요. 네, new 연산자 나와서 캐릭터 타입의 배열 n 사이즈를 여기다가 넘기라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차분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세요. 얘는 뭔지 아마 저기 아실 거야. 사실은, 이게 지금 변수 자료형인 거 캐릭터는 우리가 알아요. C 언어에서 똑같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괄호가 바로 튀어나오니까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사실은 이게 C 언어에서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변수 이름 AR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대괄호를 씌운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의미 자체는 똑같아요. AR이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AR의 배열의 사이즈가 얼마인데 여기 대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괄호 안에 아무 값도 안 넣고 비워두면 자동으로 사이즈를 잡아준다라고 일단 의미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컴퓨터가 배열 그냥 대괄호만 적었어? 그러면은 나중에 이 배열 사이즈가 뭔가 어떤 고정된 값으로 자동으로 할당을 해준다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냥 자동으로 잡아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뒤에 보자고요. 네, U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앞전에 우리가 저거 할 때 배웠어요. 객체 생성할 때. 객체 생성자 함수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원래 여기 앞에 뭐가 떠요? U를 사용했죠, 이거. 네. 그래서 원래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 이름, 뭐, 객체 클래스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이 생성자라고 하는 이 함수 이름을.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쓰는 건데, 굳이 근데 함수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new 다음에 배열 값을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얘는 만들어라. new 새로 만들어라. 뭘 새로 만들어? 문자형 타입에 해당되는 뭐를 만들어라? 배열 7칸을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7칸 배열을 선언을 해서 얘 생성을 한 거죠. 생성을 해서 어디로 넘긴 거예요? ARR에다가 넘긴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ARR이라고 하는 배열 변수는 몇 사이즈가 되는 겁니까? ARR 7까지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7칸이 존재하는 거죠, 정확히는. 그럼 얘가 이제,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 엑셀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0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배열이 7칸 있다고 해가지고 7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경고드렸어요, 이거. 엇갈리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럼 들어가요. 자, 7개의 배열 만들었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메모 이렇게 해놨어요. 자, 다음 줄 코드 분석하겠습니다. n을 하나 감소시키라고 했어요. n 빼기 빼기. 자, 이것도, 자, 여기다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n 빼기 빼기를 굳이 해석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n은 n 빼기 1이 되는 거죠. 이 소리랑 같은 거죠. 이걸 줄여서 n 빼기 빼기라고 적은 거죠. 자, 그러면은, n을 하나 감소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n이 얼마였어요? 7이었잖아요. 그럼 얘를 실행하고 나면 여기에 당연히 얼마가 찍혀야 되겠어요? 6이 나와야 돼요. 그럼 6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제가 디버깅 해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에 n 한번 더 찍어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6 나오죠. 네, 감소했으니까 6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현재 n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n의 값은 6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분석을 해서 연습란에다가 꼭 적으셔야 돼요. 변수 변화되는 값 이거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줄 분석할게요. 얘는 지우고요. 자, 현재 n의 값은 6이에요. 자,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반복문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반복문을 이제 한번 실행을 그대로 한번 하기 위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복문 여기 안쪽에 이렇게 탭을 한번 해놓고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이 한 줄이 등장을 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의미를 분석을 하기에 앞서 먼저 이 문법을 아셔야 되는 게
원래는 이게 정석은 뭐냐면 여기 중괄호를 원래 붙이는 게 맞아요. 중괄호 붙이는 게 맞는데 우리가 C 언어나 자바에서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한 줄만 처리할 거면 괄호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중괄호를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아마 이렇게 생략돼서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중괄호를 이렇게 묶은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줄이 한 줄이다 보니까 중괄호 뺀 거예요. 절대 엇갈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K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서 정수 타입으로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K라고 변수로 이름을 쓰셔야겠죠? 그 다음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N으로 초기화했죠? N을 넣었어요. 그럼 N이 뭔데? N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6이잖아요. 그럼 K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셔야 돼. 자, 그러면 오케이, 6이라는 거 알겠어. 6으로 시작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 찍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을 하겠다 이거죠. 여기가 종료 지점이죠. 이게 종료 지점이에요. 그럼 0까지 돌리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K를 1씩 감소시키는 반복 사이클을 돌려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해보자고요. 자, 현재 ARR의 N 빼기 K라 그랬어요. 자, 제가 아까 여기 미리 이 배열 사이즈 이거 잡아놨죠. 네, 맞죠? 제가 지금 이거 그려놨잖아요. 자, 좀 축소할게요. 네, 그려놨죠. 얘를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보시면 코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사이즈를 그대로 7칸을 여기다가 지금 넘겨서 ARR에다가 넘겨줘서 ARR 사이즈가 얼마요? 7이 된 거죠. 그러면은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여기다 ARR 해가지고 여기 0, 1, 2, 3, 4, 5, 6까지 이렇게 배열칸을 그리셔야 돼요. 연습란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배열칸을 그리셔야 돼. 안 그리고 암산으로 한다고요? 그건 굉장히 너무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배열칸 그리시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 배열칸 여기 보여요. N-K죠. N-K. 보세요. N 빼기 K니까. N이 현재 얼마였어요? 6이죠. 그럼 6에서 6을 빼면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아, 그러면 ARR의 0번지를 가리키는 거네? 오케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다가 뭔가를 저장시켜야 되죠. 자, 여기 뭘 저장시키라고 그랬습니까? 오른쪽에. 자, STR. 아까 위에서 선언했던 이거잖아요. STR이라고 하는 이 문자 객체에서 어디? to 캐릭터 어레이. 자, 이거는 함수 의미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좀 직역을 제가 그냥 해서 설명드릴게요. 캐릭터 문자죠. 어레이 뭐예요? 배열이죠.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 배열로부터 여기 함수를 실행을 해서 여기 몇 번째라고 그랬습니까? K번째라고 그랬죠. K면은 그러면 몇이에요 지금? 6이죠, 6. 그러면은 여기 K번째 해당되는 6번째에 있는 문자값 하나를 이쪽에 넘겨서 저장하라 이 뜻이에요. 자, 이거 지금 제가 직역해서 좀 약간 이해 안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문자 STR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7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0번이죠. 맞죠?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여기에서 지금 아까 K가 몇 번이었어요? 6번이잖아요. 6. 지금 6이니까. 그러면 여기네, 여기 별. 아, 이 별을 여기 6번째 있는 이 별을 어떻게 해라? 문자 배열 인식을 해주는 함수를 수행해서 이 문자값 하나를 여기로 저장시켜라 이 뜻이에요. 예. 이해 좀 되실 때까지 여러분 동영상 보세요. 자, 그러면 별을 여기다 하나 넘겨요. 그러면 어디 저장되는 거예요? 여기에 별이 저장되는 거예요. 절대 이 별이 여기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6이에요. 6. 6번째 방에 있는 별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한 사이클 끝났죠? 여기서 바로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알고리즘 분석이 산으로 가는 거죠.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 괄호가 붙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괄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문은 아직 종료가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반복 사이클 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자, 이번에는 K가 이 사이클 올라가면서 하나가 감소하겠죠. 그럼 K가 5가 돼요. 한 바퀴 끝났으니까. 자, 5가 되고 나서 바로 밑으로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돼요. 증가 또는 감소를 한 뒤에 반드시 이 비교식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 그래서 조건이 만족을 하면 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반복 사이클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순서 바뀌면 큰일 나요. 그럼 분석이 3으로 가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하겠죠. 5가 0보다 커요? 맞죠?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또 진입합니다. 자, 두 번째 사이클 돌아갑니다. n-k를 했어요. 그러면 n은 현재 6이고 k가 5가 되죠. 그럼 이번에 어디 가리켜요? 6 빼기 5하니까 1이 되죠. 그럼 AR날의 1번 지방을 가리키겠죠. 자, 그럼 AR날의 1번 지방 여기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 1번 지방에다가 뭐 하라 그랬어요? 또 str 아까 문자열 여기 선언한 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값 중에 k번째죠. 5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0, 1, 2, 3, 4, 5부 여기죠? 예, 여기 이거죠. 이거 여기 n 여기가 5번지죠? 그러니까 n이라는 값을 왼쪽에 저장시켜라 이거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지의 값에다가 여기 n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쯤 되면 벌써 감 잡으신 분들은 아, 규칙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여기 나머지 그러면 또 거꾸로 들어가겠네. S 여기 들어가고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A가 들어가죠. A가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걸 벌써 파악을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별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왜? 시험 시간이 남아요. 제가 장담컨대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셔도 시험 시간 남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난 좀 자신이 없어. 더 돌려볼래. 그럼 몇 바퀴 더 돌려보시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더 돌려볼게요. 어차피 뭐 이거 다 분석하는 거니까. 자, n을 여기다가 1번지에다 저장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저장했어요. 자, 다시 위로 또 올라가죠? 자, 그럼 k가 하나 또 감소하겠죠? k 마이너스 하니까 그럼 4가 돼서 자, 또 비교해요. 4는 0보다 크죠? 오케이, 통과. 자, 안으로 또 진입합니다. 자, n 빼기 k예요. 6 빼기 4죠. 그럼 이번에는 2가 되겠네요. AR날 2번지에 여기를 가리키겠죠. 뭘 저장하라 그랬습니까? 여기 2번지에 이 k번째 위치한 문자값을 저장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4번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0, 1, 2, 3, 4가 돼요. 그럼 여기 A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저장되는 값은 A가 되겠죠. 자, 다음에 또 위로 사이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3으로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은 3, 0보다 크죠? 오케이. 통과.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6 빼기 3을 하게 되니까 얘는 3번 배열을 가리키게 되겠죠. A랄날의 3번지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str에 여기 K가 지금 3번이죠. 그러니까 0, 1, 2, 3 S를 어떻게 하겠다? 왼쪽으로 이쪽 자리에 넘겨서 저장시키겠다. 그러면 여기에 S가 저장이 되겠죠. 됐죠? 자, 다음에 한 사이클 더 돌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K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0보다 크죠? 오케이. 안으로 진입합니다. 자, 그러면 6 빼기 2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4번지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저장하라 그랬습니까? K번째, 즉 str에 여기 두 번째죠. 0, 1, 2, 2번지죠?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L. 오케이. 그럼 L이라는 값이 여기 4번지에 저장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K가 하나 감소합니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크죠? 오케이. 통과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자,
6 빼기 1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뭘 저장하라고 했습니까? K번째. str의 K번째니까 실제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어디? K가 1번이잖아요. 0, 1.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U가 되는 거죠. 오케이. U를 여기다가 저장시키라 이 뜻입니다. 자,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자, 이번엔 K가 0으로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0과 0은 같죠? 오케이. 통과합니다. 안으로 진입합니다. 6 빼기 0을 하면 어떻게 돼요? 6이 되죠. 그럼 ARR의 번지수는 6번을 가리키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저장해야 돼요? 여기 K번째니까 0번지죠. 0번지는 여기죠. 그러니까 별을 저장하게 되겠죠. 별 저장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순으로 저장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기 분석 이제 했으니까 반복 사이클 끝났잖아요. 네. 여기서 어차피 또 올라가 봐야 K가 마이너스 1이 돼서 더 이상 이 반복문은 돌 수가 없죠. 조건에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반복문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명령줄 분석해보죠. 네, 이 두 줄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int k 변수를 또 선언을 했어요. int k 변수를 한 번 더 선언을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뭐 지역 변수 개념이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소멸된다 뭐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함수를 벗어나면. 예, 근데 뭐 그거는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진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를 한 번 더 선언했어요. 자, 지역 변수로 k를 선언해서 0으로 초기 값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k가 6과 같을 때까지만 반복을 하라는 얘기죠. 직역을 하면. 자, 그런데 k는 1씩 증가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k 변수를 한 번 더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반복 사이클이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겠습니다.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반복 사이클 돌 거고, 안에는 이제 분석을 좀 해보죠. 얘는 원래 이게 지금 C 언어 스타일로 이게 지금 그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자바 스타일이죠. 자, 그래서 ARRK를 그대로 출력을 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K가 현재 지금 0으로 출발을 하니까 0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역시 6보다 작으니까 조건 맞죠?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안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출력을 명령을 했으니까 ARRK 같은 경우에는 현재 0번지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엑셀에 제가 미리 적어놨죠? 얘를 출력하겠죠, 별. 맞죠? 그럼 별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 화면에는 별이 하나 찍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뭘 해야 됩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K가 1 증가해요. 증가한 상태에서 비교하겠죠. 6보다 작죠? 오케이. 조건 만족해요. 안으로 진입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ARR의 몇 번지예요? 1번지죠. 그러면 ARR의 1번지니까 N이 여기 나오겠네. 맞죠? 자, 그 다음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또 위로 올라가서 K가 2로 증가해요. 오케이. 자, K가 2로 증가한 상태에서 비교해보니까 6보다 작죠? 안으로 또 진입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ARR의 2번지 값이죠? 자, 그러면 ARR의 2번지 값이니까 여기에 A가 찍혀 나오겠죠. 됐죠? 자,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K3입니다. 자, 6보다 작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ARR의 3번지 값이죠. 그러면 여기 S가 나오겠네요. S 여기다 출력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어떻게 됩니까? K가 4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ARR의 4번지 값이죠. 자, 그러면 여기 I를, 이거 I나요? 아니, L이죠, L. L 출력해줍니다. 자, 다음에 한 번 더 또 올라가면서 5로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6보다 작죠? 오케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ARR 5번지가 되겠죠. ARR 5번지 그대로 여기 있는 거 가져와서 출력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6이 됐습니다. 6과 6은 같으니까 통과죠? 자, 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ARR 6번지가 되겠습니다.
ARR 6번지 별 그대로 여기다가 출력해 주겠죠. 자, 그 다음 반복 사이클 또 위로 올라가면 7이 되면서 6을 벗어났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반복문 탈출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알고리즘 사이클을 다 돌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똑같이 돌려볼까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최대한 분석을 한다고 해서 좀 많이 여기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시험 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문자열 패턴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배열에 저장되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배열을 다른 선언된 배열에 이런 식으로 넘기는데, 그때 사용된 함수가 아니면 배열 선언문이 U라고 하는 이런 생성자가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을 실제로 ARR이라고 선언된 이 배열에다가 저장을 할 때 이런 to 캐릭터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제로 쓰인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등장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어떤 U라는 연산자 그 예약어에 대해서 사용법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분명 이 시험 문제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알고리즘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to 캐릭터 어레이라는 함수가 등장을 한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이 str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얘가 표면상으로는 그냥 단순히 변수 이름으로 작성된 것 같지만 이건 단순한 변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는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7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봐봐요. 지금 이거 빨간 줄 올리잖아요. 지금 맞죠? 안 된다 이거예요. 문법상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예 str 그냥 통객체로 해놓고 어떻게 한 겁니까? 얘를 문자열을 그냥 여기다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C 언어에서 마치 그 문자열 캐릭터 타입을 처리하듯이 그 환경 요건을 똑같이 갖춰준 겁니다. 아시겠죠? 이 to 캐릭터 어레이라는 함수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글자 하나하나를 처리하기 위한 함수다라고 일단 개념 확립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함수 알고리즘 분석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거 가지고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아니면 그 단톡방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문의글 올리시면 전문가분들이 더 저보다 실력 좋으신 분들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네, 거기서 좀 해결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2번 문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맞는 단어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해서 작성한 프로그램이라 불리며 이것은 비동기적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이 프로세스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거는 모른다 그러시면은 윈도우즈를 좀 제대로 사용 안 해보신 초보자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이 단어가 뭔지 딱 보자마자 의미를 알 것 같다 그러시면은 좀 어느 정도 윈도우즈를 잘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좀 보여드릴게요. 단축키. 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죠. 그 컨트롤 알트 델리트입니다. 이 단축키도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컨트롤 알트 델리트를 누르게 되면 원래 그 이제 작업 관리자라고 하는 그 메뉴를 들어가는 루트가 생기는데, 이걸 누르시든지 아니면은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프로세스 관리자, 작업 관리자 창이 됩니다. 네, 단축키 좀 알고 계세요? 추가적으로. 자,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누르면 이렇게 프로세스 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실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정보가 자세히 뜹니다. 아주 자세히 떠요. 이 지금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는 이만큼의 메모리 용량을 지금 잡아먹고 있고,
이게 지금 뭐 어디 회사에서 만든 건지 회사명이 여기 옆에 뜨죠. 구글 뭐 이런 식으로 떠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다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실행하시면 실제로 여기에 카카오톡이라고 영어로 영문자 알파벳으로 exe 파일이 여기 프로세스에 뜨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컴퓨터 일반이나 뭐 컴퓨터 하는 분야 워드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필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가장 최소 단위. 정말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죠. 예, 이걸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데는 최소 단위. 그럼 프로세스예요. 근데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제가 잘 보세요. 이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향후 출제되는 문제에서 분명히 NCS 출제국에서 이걸 또 낼 수도 있어요. 프로세스보다 작은 단위라고 해가지고 응용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프로세스보다 작은 단위? 뭐가 있지? 네, 스레드입니다. 스레드. 아마 스펠링이 맞을 거예요. 스레드 제가 한번 저기 검색을 해볼게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스레드입니다. 스레드. 여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스레드 한글로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 스레드. 자, 여기 보이죠? 설명 여기 좀 볼까요? 위키백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 내에서 특히 프로세스 나왔네요. 자,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흐름의 단위를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프로그램은 하나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지만 프로그램 환경에 따라 2개 이상의 스레드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멀티 스레드라고 한다. 야, 정말 이 문장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3개나 포함됐죠? 프로세스, 스레드, 멀티 스레드. 분명히 이거 앞으로 이제 기능사 시험 출제되면 이거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요. 자, 그래서 스레드라고 하는 게 또 참 이게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스레드가 자바에서도 쓰입니다. 네. 이게 자바에서 쓰인다고? 자, 하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나중에 자바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연습을 하실 때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스레드가 사용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네,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이제 스레드라는 개념의 예시가 뭐냐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보시면 그런 거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경마 도박 같은 거, 좀 갑자기 도박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자, 경마 레이싱 경기 하죠. 아니면 레이싱 경기라고 했습니다. 자, 레이싱. 그래서 뭐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예전에 뭐 그런 거 많이 봤죠. 영광의 레이서. 이거 보신 분들은 알아. 뭐 아니면은 뭐 우리는 챔피언 또 뭐가 있습니까? 저 애니메이션 얘기하면 또 갑자기 막 눈이 생글생글 아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잠깐 좀 잡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뭐 사이버 포뮬러. 다 보셨죠? 근데 이게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미니카를 사용해가지고, 미니카가 아니지. 하여튼 레이싱카죠. 레이싱카끼리 경주를 벌이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더 빨리 트랙을 완주해서 뭐 1등을 하냐 아니면 2등을 하냐 3등을 하냐를 따지는 거예요. 1등 뭐 2등 3등 이런 식으로 등수가 계속 매겨지면서 랭킹을 정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레이싱 경기죠. 네, 레이싱카를 이용해가지고 경주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한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왜 제가 스레드를 갑자기 얘기하다 말고 이걸 예시로 들은 거냐면, 이게 아주 스레드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시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자 이거예요. 내가 레이싱카 경기를 이제 막 진행을 해요. 자, 카레이서 분들이 이제 차량에 탑승해서 자기 차를 운전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8대의 차량이 경중을 하는데, 자, 이 8대는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일단 이걸 알고 계셔야 돼. 독립적이다. 네. 8대가 서로 그냥 각각 독립적이에요. 좀 더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자, 1번 차량하고 뭐 예를 들어서 7번 차량하고 서로 뭐 얘네가 뭐 주고받는 신호 같은 게 있어요? 과연 주고받는 신호가 있을까요? 없어요. 결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간섭이, 서로 관심이 없어요. 아, 물론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은 내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이 7번 차량이 앞서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신경이 쓰일 수 있겠죠. 아, 내가 쟤를 무조건 따라잡아야지. 물론 그런 관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경기 규칙상 7번하고 1번은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하는 거야. 1번 차량은 남 신경을 안 써요. 내 운전만 신경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2번 차량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번 차량도 이렇게 하면은, 자, 2번 차량도 내가 그냥 내 트랙 도는 것만 신경 써. 자, 3번 차량도 내 그냥 그 운전하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카레이싱 경기가 조금 그렇다고 치면, 자, 경마 경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경주마. 자, 예를 들어서 1번 말. 1번 말이 자기 트랙에 맞는 어떤 트랙 라인이 있겠죠. 그럼 그 트랙 라인으로만 달리겠죠. 그런데 이 1번 말이 자기 트랙 라인 달리는데 옆에 7번 레인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관심 가질 틈도 없을걸요? 나는 내 레인에 맞춰서 달리기에 바쁘지 7번 라인 쪽에 있는 애가 뭐 얼마큼 간다 그런 거 보고 있을 시간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보는 의미도 없어. 내가 우선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각의 스레드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네. 좀 이기적이죠. 한마디로 약간 이기적입니다. 예,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스레드는 각자 스레드가 몇 개가 있든지 간에 나는 내 할 일만 그냥 임무 수행만 하면 돼. 옆에 놈이 뭐 죽건 말건 그건 내 알바 아니야.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이게 스레드예요. 그래서 제가 레이싱 경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말부터 8번 말까지 8마리의 말이 있는데, 뭐 서로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나 레인에 맞게 그냥 내 속도 내가지고 최대한 빨리 달리면 내가 1등이야. 내가 두 번째로 뭐 좀 얘보단 느리지만 어쨌든 난 빨리 달려서 2등을 하면 돼. 말 그대로 내 시선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레드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스레드는 각각 따로따로 놀아요. 이기적이에요. 같은 말로 독립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스레드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걸 달성한다? 프로세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레드가 모여서 프로세스가 형성되는 건데, 이 인과관계가 뭐냐면은 프로세스는 잘게 쪼개면 스레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스레드는 우리가 게임으로 설명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게임으로 설명드릴게요. 예시로. 아까 경마도박 얘기는 좀 제가 뭐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두 번째 예시로 설명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저거랑 똑같아요. 자, 스타크래프트를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롤로 할까요? 롤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롤로 설명드릴게요. 자, 롤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팀전으로 만약에 3대3을 해요. 근데 이 6명의 플레이어가 뭡니까?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유저 캐릭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자 이제요. 이 컨트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플레이가 각각 팀전을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6명의 플레이어가 각자 자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독립적이라 이거예요.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적인 어떤 그 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싶으면은 내 맘대로 그냥 왼쪽 버튼 눌러서 그냥 마우스로 좌표 찍어서 클릭하면 된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네, 각자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고요. 대신에 이제 그게 어떤 패배로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유저들이 막 팀원들이 막 채팅으로 욕 쓰죠. 야, 누가 그따위 플레이를 하네. 물론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했기 때문에 유저가 뭐 되게 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억울하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못했구나.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프로세스하고 스레드가 그냥 단순히 교과서에 보면 되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별로 그 문장이 와닿지가 않아요.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분명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스레드하고 프로세스의 관계 확실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릴레이션 구조를 변화시키며 삭제하기 위한 명령어를 빈칸에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그 패스 채널 쪽에 복구된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좀 from이라고 원래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는 완벽하게 이 테이블 키워드는 드랍입니다. 드랍. 자,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험지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제 예상으로는 이게 나온 거라고 전 예상이 들어서 그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정답이 아까 드랍이라 그랬죠. 자, 이 드랍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계열에 속합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죠. 네, DDL입니다. DDL. 그래서 이게 define이에요. define. 테이블을 정의하는 거예요. 테이블 정의.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create, alter, 네, 좀 다 저 기본적으로 바꿀게요. 자, creator, alter, 드랍이죠. 맞죠?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죠. 지난 시험에 한번 나왔었을 거예요. truncate. 이게 나왔었어요. 이게 나왔었어요, 이거. 이거하고 델리트하고 막 되게 막 엇갈려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한 방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자체를 담는 거예요. 테이블 자체를 다루는 정의어는 이 4개예요. create, alter, drop, truncate 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자체를 다루는 정의어는 알겠어요. 이거라는 건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일단 같이 적을게요. 자, 이번에는 또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DB에서 또 나오는 거. DML. 그래서 조작을 담당하는 언어가 있죠? 그 명령어. 자,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insert.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update. 그 다음에 delete.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select. 자, 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죠. 얘는 데이터를 지우는 거죠. 얘는 검색을 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어디를 다루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루는 거예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얘는 표를 다루는 거고, 얘는 데이터를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편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더 있죠. DCL도 있죠. DCL에서 많이 언급되는 거 4가지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커밋.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작업이에요. 완료 버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저장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있죠? 이거. 이거. 이게 커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완료 버튼이고. 반대로 내가 만약에 뭔가를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요. 그럼 뭘 해요? 롤백.
되돌리기 버튼. 여기 화살표 이거. 이 롤백이죠? 이거 정확히 나오네. 엑셀에 롤백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네. 예, 스펠링 보이시죠? 우리 컨트롤 Z 누르는 거, 이게 롤백이에요. 신기하죠? 우리가 이미 다 프로그램에서 써왔던 거를 영어 단어로 이제 막상 보려니까 좀 생소해서 그런 거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롤백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랜트가 자주 나오죠. 얘는 뭐 하는 겁니까? 계정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터키를 잠깐 준다 이거예요. 야, 밑에 직원한테 사장님이, 야, 나 잠깐 출장 가야 되니까 3일 동안 네가 마스터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업무할 필요할 때 써.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권한 부여하는 거. 그 다음에 리보크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회수하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정보처리 기능사뿐만이 아니라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를 나는 준비할 건데,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시면은, 네,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진짜요. 이건 제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모르면은, 네,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제어 파트 언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SQL 명령어 관련된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되돌아와서 여기서는 드랍 테이블이 돼야 됩니다. 원래 정확히는 드랍 테이블 셀러리. 그래서 테이블을 삭제시키는 명령어가 드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변화시키는 거는 여기선 정확히 이 문구가 사실은 아마 그런 의미로 들어간 것 같아요. 릴레이션 간의 어떤 두 개의 테이블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삭제를, 한쪽 테이블을 삭제를 하면은 이 변화가 생긴다는 취지로 아마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테이블을 단순히 변경을 할 목적이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어디입니까? 엘터입니다. 엘터. 어떤 특정 하나의 테이블 구조를 바꿀 때는 엘터를 사용하고, 테이블 간의 관계 변화가 일어날 때는 당연히 드랍을 함으로써 그 관계가 깨지겠죠. 그런 취지의 지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더 자세히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빈칸에 맞는 내용을 골라서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자, OSI 7계층 문제가 바로 나온 겁니다. 자, 그 중에 언급된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물리계층. 우리가 피지컬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학교 교과 과목 중에 체육 과목 있잖아요. 체육이 바로 영어로 피지컬 에듀케이션 그러죠. 그래서 피지컬입니다. 자, 물리계층이라고 하는 것에서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비트 단위로 처리한다라고 얘기하죠. 당연한 얘기예요. 컴퓨터는 원래 이진수밖에 모릅니다. 0하고 1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신호변환 체계를 이용해가지고 10진수를 이제 좀 사람은 더 사용하기 쉬우니까 컴파일러나 이런 게 이제 동작돼가지고 바뀌는 거지, 원래 원천적으로 모든 컴퓨터는 다 0과 1로 처리하는 비트 체계죠. 물리계층이 제일 최하위 계층이기 때문에 비트 단위가 맞습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트랜스퍼가 아니고요. 이거 좀 제가 못해냈는데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아까 적다 보니까 옹기 적다가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전송에서 사용되는 단위가 뭡니까? 패킷입니다. 패킷. 자, 이거 정리되어 있는 표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OSI 7계층.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프로토콜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물리계층은 비트예요. 네. 여기 있는 프로토콜 바로 안 보셔도 돼. 어차피 위키백과에서 이거 나와요. 중요한 건 이 데이터 단위가 중요하지. 물리는 비트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프레임 단위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네트워크 계층은 패킷 단위입니다. 패킷. 자, 패킷이라는 것 좀 제가 쉽게 좀 풀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참 또 추억을 좀 되살려서 설명드리면, 자, 제가 여기 미리 좀 적어놨어요. 자, 피처폰 세대분들 아시죠? 네. 네이트닷컴이라는 데 딱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붕어빵 타이쿤, 미니게임 천국, 짜요짜요 타이쿤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 진짜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게임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붕어빵 타이쿤을 다운받는다. 그러면은 통신사에서 항상 규정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안내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패키당 얼마가 부과됩니다. 요금이 얼마가 부과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다시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요금이 과다 청구되면 등짝 스매싱을 맞으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좀 추억이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 이전 세대에 유행하던 피처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게임이 유행했는데, 지금 이게 이런 게임 깔려있는 폰 가지고 계신 분들 팔면은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값어치가 엄청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사용되는 패킷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게임을 다운받기 위해서 통신을 하는 거잖아. 통신. 그러니까 뭘 주고받는 거예요? 데이터 통신을 주고받는 거예요. 패킷을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좀 더 이해가 쉽죠? 이렇게 하니까? 좀 세대에 안 맞는 내용을 좀 설명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참, 통신 쪽도 용어를 공부할 때 과거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이 좀 공부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 물리 계층은 비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 패킷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살펴보면, 자, 여기 더 나와 있죠? 전송 계층이 세그먼트예요. 자, 제가 혹시나 그래서 여기 좀 적어놨는데, 좀 보세요. 자,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게 뭔지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세그먼트, 세븐 세그먼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시계 같은 거 딱 이런 식으로 딱 쓰이죠. 이거 뭐 다이오드라고도 해도 물론 맞는 말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세븐 세그먼트 이렇게 해서 숫자 0부터 9까지 이 7개의 이 세그먼트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TCP가 세그먼트고 이 UDP가 데이터그램 방식이다라고 좀 이걸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토콜인데 이렇게 단위가 좀 달라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왜냐하면 기능사 시험에 또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자, TCP 프로토콜에 맞는 단위가 뭐냐? 그럼 세그먼트. UDP 프로토콜에 맞는 단위가 뭐냐? 그럼 데이터그램. UDP는 제가 앞전에도 설명했죠. 스타크래프트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좀 위키백과 좀 가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OSI 7계층에 관련해서 특히나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표 보이시죠? 보세요. 물리계층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프로토콜들을 어느 정도는 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동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좀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데이터 링크에서 쓰는 프로토콜, HDLC가 있고, PPP도 있고, 뭐, 토큰링, 뭐, 이더넷, 뭐, FDDI,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쓰이는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 넷뷰 UI 뭐 이렇게 쓰이고, 뭐, IP 프로토콜도 있고, ICMP도 있고, IP 시큐리티의 줄임말 IPsec도 있고, ARP, RIP, BGP, 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전부 정보 처리 기능사 시험에 나와요. 이제까지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라고도 하고 트랜스퍼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또? 이거는 사실 이제 넷뷰 UI가 이게 이제 여기 그 중복이 되는데 이거는 언급이 안 되고 정확히는 여기 있는 게 언급되는 거죠. 그래서 뭐 TCP, UDP, RTP, SCTP 뭐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세션 있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뭐 TCP.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정확히는 전송이 TCP가 맞는데 여기선 TCP에 뭘 관리한다고요? 세션을 관리하는 거죠. 사실 얘하고 좀 물려있기는 해요. 참고하세요. 근데 정확히는 여기가 맞습니다. 4계층이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자, 그 다음 표현계층이죠. 그래서 여기 뭐 이런 XDR 뭐 이런 프로토콜도 있고, 여기서 뭐 사용되는 코드 체계가 ASCII 코드 쓰이고, EBCDI 시스템이고, 이거 다 IT 자격증에서 맨날 단골로 나오는 단어들이죠. 참고하세요. 자,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특히나 많이 언급이 됩니다. HTTP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에도 이거 HTTPS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따 뒤에 문제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다음 SMTP 정말 중요하죠. 예, 전자메일에서 뭐 필수로 쓰이는 거죠. 여기에 같이 아셔야 되는 게 원래 팝3가 있는데, 예, 아무튼 그것도 있고, FTP, 뭐 SNMP, 예, 텔넷, 정말 많이 언급되죠. 예. 이거 어느 정도 표는 좀 자주 눈에 익혀두세요. 자주 익혀두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되돌아와서, 네, 프로토콜 OSI 7계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HTTP의 단점을 보완해서 통신 시에 TLS와 SSL의 인증 암호화 기능을 적용했고 TCP/IP 포트 번호는 443번이다. 그럼 뭐다? HTTPS가 되는 거예요. S가 붙어요. HTTP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라 생각하시면 돼. 자, 이거 정말 쉬워요. 자, 예시 보여드릴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위키백과죠. 자, 클릭해볼까요? 여기 뭐라고 떠있어요? HTTPS라고 떠있어요. 보이시죠? 좀 더 확대해드릴까? 보이시나요? HTTPS예요. 90년대에 내가 썼던 걸 기억하기로는 HTTP까지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언제 S가 붙었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만큼 지금 국내에 서비스되는 모든 검색 엔진이나 뭐 웹사이트는 다 프로토콜이 HTTPS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HTTP가 맞아요. 근데 지금 S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구글도 한번 볼까요? 봐봐요. 붙었잖아요. 이거 네이버도 똑같이 이렇게 뜹니다. 진짜 한번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이게 그 편의상 그냥 이 HTTP 찍기 귀찮아가지고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숨겨져가지고 잘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거지, 원래 제대로 보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네, HTTPS라고 뜹니다.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알고리즘입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자바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실행 결과 맞추는 거죠. 자, 한 줄입니다. 딸랑 한 줄 정도 떴나봐요, 진짜로. 자, 프린트LN 출력 함수에서 34.5라는 실수값을 int 타입으로 타입캐스트를 해서 찍어라 이거죠. 야, 좀 전문 용어를 좀 썼습니다. 자, 얘를 좀 복사 떠서 좀 자세히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얘는 이미 저 분석 끝났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지우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34.5라는 거는 실수값이죠. 실수값. 맞죠? 얘는 소수점 이하가 존재하는 실수값이에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라고? 실수값을 정수 타입으로 변환시켜서 출력해라 이 뜻이죠.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거를 정수 타입으로 변환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타입캐스트라 그럽니다. 예, 좀 이런 전문 용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찍히나요, 얘가? 자, 실행 결과 한번 볼까요? 34로 찍히죠. 그러니까 int가 뭐예요, int가? 자,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설명드립니다. int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풀네임이 인티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10진수 정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맞잖아요. 10진수 정수잖아요. 0, 1, 2, 3, 4, 5, 6, 7, 8, 9 맞죠? 전부 다 정수죠. 이런 정수 타입으로 찍히는 게 인티저인데 얘를 줄여서 int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어 줄인 거죠. 자, 그래서 정수 타입에 34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틀리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틀렸을 거예요. 이건 제 예상인데, 반올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되나? 약간 좀 엇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건 정말 함정이죠. 예, 이거에 함정 걸리신 분들은 아마 틀렸다고 막, 틀렸어! 막 이러실 건데,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반올림은 안 합니다. 예, 반올림 없어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저기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서도 심지어 이게 나와요. 이거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서 나온다니까요. 자, 지금 엑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자, 얼마나
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int화 시킨다 이거예요. int. 자, int 함수 여기 써볼게요. 자, 뭐 하는 겁니까?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뭐 아주 설명까지 친절하게 다 해주네. 자, 그래서 34.5라고 입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4가 나와요. 이거예요. 이거를 그냥 알고리즘 파트 방식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int 함수라는 거를 엑셀에서 사용하는 그 함수 기능을 똑같이 구현을 한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저 커말 시험 보시는 분들 이거 내가 커말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 틀렸다 그러면은 맞아 엑셀에서 int 함수 있었지 예,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면 안 틀리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아시겠죠? 예, 이것도 설명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 7번. 자, 릴레이션에서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동일한 타입의 원작값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도메인이 정답인데, 자, 이게 제가 한 방에 이해시켜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설명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진짜 인터넷 많이 사용해 보시거나 엑셀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은 한 방에 이해하세요. 잘 보세요. 원작값들의 집합이라 그랬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글꼴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맑은 고딕을 포함한 다양한 글꼴들이 이렇게 집합으로 묶여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글꼴의 집합이죠. 그러면 그 글꼴의 집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한 그룹이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났죠. 이거요. 진짜 이게 도메인이에요. 이것들을 한 번에 다 묶어서 도메인이라고 그런다고. 이해되셨죠? 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도메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보세요. 이 구글닷컴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 맞잖아요. 자, 구글닷컴. 얘를 뭐라 그래요? 도메인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도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메인 돈 주고 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도메인이에요. 이것도 도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조금 파생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같이 알아두면 좋다 이 뜻이죠. 맞죠? 얘도 솔직히 풀이하면은 이게 왜 도메인이 되는 거냐면 봐봐요. 여기 닷컴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사이트 종류하고 이 컴퍼니의 약자죠. 컴퍼니를 의미하는 거랑 여기는 이제 이름 내 마음대로. 구글은 뭐 이제 당연히 구글 이 창업자가 본인이 구글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속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도메인을 결성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일맥상통하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도메인 관련된 거 꼭 개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인수 테스트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골라서 정답을 적으세요. 이랬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데이터 흐름 테스트, 분기 테스트 이렇게 네 가지가 보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인수 테스트라는 용어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인수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좀 의미를 부여해서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이죠. 이게 왜 정답인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저 게임 하시는 분들 자, 게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이에요. 게임 얘기가 여기서 빠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디아블로 지금 디아블로 2가 제가 알기로 지금 베타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진짜 뭐 가짜인 것 같죠? 진짜예요. 자, 보세요. 설명드릴게. 진짜라니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한번 로그인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배틀넷을 좀 로그인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현실 그대로 게임 접속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알아요. 자, 배틀넷 계정 제가 한번 잠깐 로그인 좀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제가 한번 이렇게 배틀넷 딱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자, 지금 게임 목록에 보시면은 자, 디아블로 여기 2 레저렉티드라고 있죠. 이게 이번에 나온 이제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여기에 잘 보세요. 베타라고 써있죠. 맞아요. 베타예요. 베타야. 베타 버전이라고 얘기해요. 베타 버전. 근데 보세요. 여기 뭐 오픈 베타라고 여기 돼 있죠. 오픈 베타, 패치, 업데이트.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인수 테스트예요. 인수 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인수가 제가 알고 있는 인수의 개념과는 물론 뜻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수 테스트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투입되는 거예요. 좀 편법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아, 이거는 유저가 필요해. 유저. 참여자가 필요한 테스트다. 예, 저라면은 딱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진짜로. 제가 만약에 강의를 어디 나가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타 테스트? 참여자가 있어야 돼요. 참여자가 있어야 피드백을 받고 뭔가 추가 패치를 더 하죠. 맞잖아요. 피드백이 있어야 유저들 피드백을 받아야 아,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패치를 하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타 테스트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진짜, 아니, 진짜예요. 이거 뭐, 제가 무슨 뭐,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막 줄줄이 읽어봤자, 그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책 보고 공부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정보 처리 기능사는 책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직도 책 보고 공부해야 된다고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고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고 듣고 느낀 그런 경험한 걸 토대로 그걸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이해 잘 돼요. 자, 알파 테스트. 알파 테스트도 이것도 베타 테스트랑 사실 거의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알파 테스트가 뭔지 그럼 한번 검색을 해보자고요. 자, 알파 테스트. 혹시나, 한번 보자고요. 자, 알파 테스트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파 테스트. 여기 좀 나와 있어요. 자, 알파 테스트. 자, 사내 소프트웨어, 뭐, QA 및 테스트 팀이 수행하는 내부 승인 테스트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에 참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당사자들한테 승인을 해줌으로써 테스트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 테스트는 인수 테스트 후에 뭐, 베타 테스트용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기 전에 개발 사이트에서 테스트 팀이 수행하는 마지막 테스트다. 그래서 알파 테스트는 어플리케이션의 잠재적인 사용자 또는 고객이 수행할 수도 있다. 네, 봐봐요.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하고 알파 테스트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참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피드백을 받는다고. 이제 이해되셨죠? 이거. 그래. 그럼 이제 이번에 디아블로2 레저렉티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타 테스트나 알파 테스트 같은 걸 걸쳐가지고 나중에 정식 버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설명 끝났죠. 진짜 끝이에요. 제가 어렵게 설명한 거 없어요. 이거 듣고도 이해 안 되신다 그러면은 게임을 정말 안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아니, 이 게임이랑 이게 뭔 상관이야? 뭐, 아직도 잘 이해 안 되시면, PC방 가서 이거 한번 게임 해보세요. 아, 베타 테스트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경험해봐야 압니다. 베타 테스트 참여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알고리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자, 시험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는 거죠. 자, 위에는 똑같아요. stdioh는 똑같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서브 함수하고 여기 메인 함수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일단은 한번 코드를 똑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화면 확대를 할게요. 자, 얘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프로젝트를. 자, 보도록 하죠. 일단은 얘는 무시하세요. 항상 제가 소스 코드 분석할 때 뭐 먼저 해야 된다? 메인 함수 먼저 디버깅 시작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죠. 다른 개발자분들도 그런 얘기예요. 무조건 메인 함수가 시작이야. 이건 나중에 보는 거고 일단 얘부터 분석해야 돼요. 메인 함수부터. 그게 원래
제대로 된 겁니다. 자, 메인 함수 들어갑니다. 자, 변수 선언했어요. C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서브 함수를 여기서 실행을 했어요. 오케이. 그럼 일단 자, 여기다가 제가 코드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서브 함수는 뭔지 몰라요. 아직 그건 그냥 무시하세요. 자, 다음 줄 보세요. 다음 줄 뭐라고 돼 있어요? 네, printf 출력 등장했죠? 출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값? C라는 변수 값을 정수 타입, 데시멀 타입으로 출력을 한 거죠. 네, 데시멀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십진수 얘기하는 거예요. 십진수. 아시겠죠? 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찍을 건데, 자, 그럼 서브 함수를 이제 그 다음에 분석할 차례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원래는 이 C 언어 방식에서는 이 뭡니까? 함수를 이 밑에 작성하면은 인식이 안 돼요. 자바나 C++은 이게 밑에 작성하는 게 되는데 C 언어에서는 조금 특이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함수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함수 이름 그대로 서브 쓰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브 함수 안에 int a와 int b를 정수 타입으로 변수 선언을 했죠. 자, 그럼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해놓고 복사 떠서 여기 밑에다 하셔도 됩니다. 예,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 유형도 있어요, 앞전에. 자, 근데 시험에 나온 대로 해야 되니까 여기 위에다가 함수 선언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되냐. 자, return 이렇게 a 나누기 b의 나머지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퍼센트의 의미는 나눈 나머지 값. 이게 핵심이죠. 나머지 값을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값.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8하고 3을 서브 함수에다가 파라미터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A가 8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B가 3이 되는 거죠. 8 나누기 3을 한 나머지 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좀 계산을 돕기 위해서 저는 그냥 암산 안하고 엑셀로 그냥 편의상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수작업으로 계산하셔야겠죠. 자, 나머지 값을 구하는 게 엑셀에서는 모드 함수죠. 모드 함수. 얘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8, 여기다가 3 이렇게 넣어주면 나머지 값 얼마 나옵니까? 네, 2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2가 리턴이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라는 나머지 값이 리턴이 됨으로 해서 여기서 C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C라는 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2라는 값을 그대로 출력해 줌으로 해서 결과는 2가 나오게 되겠죠. 원래는 여기다 이제 보통 이게 백슬래시 n도 넣어주는 게 맞는데 뭐 아마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뭐 어쨌든 결과는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디버깅 끝났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학생 테이블의 점수는 200점. 이름은 홍길동. 학년이 2학년인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한 SQL 명령어. 자, 아까도 제가 그 SQL문 정리한 거에서 데이터 조작어 파트 쪽에서 insert라는 명령어를 제가 언급을 했죠. 예. 그러니까 자, 필기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이거 거저먹기로 맞춰요. 왜냐면은 into라는 키워드가 무조건 쓰일 수 있는 거는 insert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기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좀 언급하겠습니다. 자, 여기 insert 다음에 into가 튀어나오는 거죠. 세트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insert into가 된다. 그래서 into 요 앞에 여기만 괄호로 쳐져 있었으니까 insert가 정답이 되겠죠. 자, SQL 명령어 꼭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거 반드시 그거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해요. 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바 알고리즘 맞추는 겁니다. 자,
이게 보건 문제상으로는 여기 보면은 THROWS 뭐가 이게 추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도 사용법을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선 그냥 지우겠습니다. 편의상. 자,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얘를 보셔야 되겠죠. 자, int a하고 int b 두 개 변수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int a 그 다음에 int b. 그래서 여기 각각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네, 10하고 20이죠. 자, 10, 20을 각각 대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시켰어요. 자, 두 개의 변수 저장시키고 나서 여기에 이런 함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스크랩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printf죠. 그러니까 C 언어 방식의 함수를 지금 그대로 구현한 거죠. 원래 자바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했습니까? 원래는 print거나 println인데 이게 또 돼요. 자바에서도 이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개발 툴을 그냥 이클립스로만 하셔도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정보 처리 준비하실 때. 근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그냥 편의상 관행적으로 그냥 구분해서 자바 알고리즘은 이클립스로 하고 C 언어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로 그냥 하셔도 문제없다 이겁니다.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중요한 건 printf 함수 등장했어요. 자, %d죠. %d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데시몰이라고 그랬어요. 네, 데시몰입니다. 자, 그래서 %d로 이렇게 정수 타입으로 찍으라고 그랬는데, 자, 이게 뭡니까? 사망연산자죠. 사망연산자.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if 함수하고 똑같은 사용법이죠. 아, 진짜입니다. if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자, 엑셀에서 우리 이거 어떻게 써요? 조건식. 조건식 비교하죠? 그래서 조건식이 성립을 하면 true 자리 찍고 아니면은 false 자리 찍는 거죠? 이거잖아요, 이거. 커말 2급 시험 보시는 분들.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자, ITQ 엑셀에서도 나오죠? 자, 볼게요. A가 B보다 크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 단계에 물어본 거죠. 조건이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 10이 20보다 커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true 자리고 false니까 false로 가야죠. 그럼 false 자리 계산 뭐가 됩니까? A 곱하기 B 하니까 10 곱하기 20. 그래서 얼마? 200이 되는 거죠. 자, 형식상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아, 여기 좀 괄호를 지웠네요. 자, 실행하겠습니다. 200 나오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설명이 끝났습니다. 네, 이거는 컴퓨터 활용 능력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같은 맥락의 문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이번에도 역시 OSI 7계층 프로토콜이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아까 그 프로토콜 테이블 봐놔야 된다고 했죠. 봐봐, 이 고시원이 나오잖아요.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그 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응용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을 골라라. 또 모두 고르래요. 야, 이거 뭐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프로토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OSI 7계층, 여기서 응용계층이었죠. 자,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프로토콜. 자, 여기 있죠? HTTP, 자, SMTP, SNMP, FTP, 텔넷, NFS, NTP. 맞죠? 자, 다시 한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HTTP 여기 있죠? 네. 고르고, FTP도 아까 언급됐었죠? 고르고, 그 다음 DNS. 네. DNS도 응용계층에 속합니다. 자, 여기 DNS가 이쪽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앞전에 그 왜 DHCP라고 하는 거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거 들어갔었죠. 자, 네트워크 공유센터 다시 한번 열게요. 어댑터 설정, 더블 클릭, 속성. 자, 여기 TCP IP v4 속성 눌러보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DNS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DNS가 응용계층에서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신사 뭐 SK, KTF, KTF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SK, KT, 그 다음에 LG U+, 이 통신 3사 중에 각각 그 통신사가 제공해주는 IP 주소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이 DNS가 쓰인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최종 정답은 3개를 골라야 되겠죠. 나머지 프로토콜은 다 계층이 다른 계층에 속한다는 거를 아까 여기 제가 보여드린 이 표를 보시면서 좀 익히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리스트의 줄임말로서 해당 디렉터리의 파일 및 디렉터리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유닉스, 리눅스 명령어. 자, 이 디렉터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래 폴더랑 같은 말이에요. 좀 알고 가세요. 자,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어떤 그 파일의 저장 경로를 우리가 폴더, 윈도우즈에서는 폴더라고 그러는데 이게 디렉터리랑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리스트의 줄임말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LS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명령어가 되게 줄인 게 많아요. 뭐 나중에 이제 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겠지만 뭐 리무브는 뭐 RM이고 또 뭡니까 뭐 카피는 CP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줄이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유닉스, 리눅스 명령어 꼭 따로 공부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이건 당연히 뭐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시언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번에도 실행 결과 맞추는 겁니다. 자, 안쪽이 여기가 중요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라고 하는 변수 배열 10개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10개의 값이 전부 다 이쪽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복사 떠서 여기다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함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저장이 됐나 안 됐나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어차피 뭐 자세히 분석하는 거니까 검증해 볼게요. 자, 여기서 int i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 i는 0부터 i가 몇이 될 때까지 10이 될 때까지. 그래서 i를 1씩 증가시켜라. 이렇게 반복문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d 한 칸씩 띄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넘버에 i번째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다 찍고 나서 줄여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값이 제대로 정말 여기에 저장되는 구조가 맞는지 디버깅 해볼게요. 자, 누르죠. 자, 누르죠. 자, 결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29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인데 아하,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더 나왔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빼야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0번지예요. 지금처럼 저도 이게 가끔씩 이게 엇갈려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10개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를 순서도 문제 출제됐을 때 합격했던 세대라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여기가 여기 1부터 시작이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0번부터 시작입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0부터 9번지까지 정확히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10 미만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네, 10개 정확히 저장됐죠? 네, 됐습니다. 검증 과정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수 선언을 2개를 더했어요. int sum이라는 변수와 int i라는 변수를 추가로 선언했죠. 자,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자, 반복문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아까 검증하는 것 때문에 찍은 거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건 이거죠. 자,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i는 0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i를 9보다 작을 때까지만 반복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i가
2씩 증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변형돼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플러스는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그냥 i는 i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풀이해서 나온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i를 0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네, i 여기다가 0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겠죠? 연승단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i를 처음에 0으로 진입합니다. 9보다 작으니까 바로 안에 사이클 들어가 있죠. 자, 첫 번째 사이클. 네, 여기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괄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랑 똑같은 소리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한 줄짜리는 괄호가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괄호가 없죠? 네. 자, 그러면 진입을 한번 해야 되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은 sum 플러스 넘의 i번째 방 값을 더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sum 얼마예요? 0이죠. 자, 여기다가 값을 표시해 놓으시면 돼. 자, sum 현재 0이죠. 0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넘의 i번째니까 넘 변수에 여기에 0번지죠. 그럼 0번지니까 얘네요. 그럼 0 더하기 29죠. 그럼 29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간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요. 2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i가 0 더하기 2가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짝수 방식으로 증가한다는 규칙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2가 됐어요. 여전히 9보다 작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29죠. 현재 지금 썸이 29에다가 여기 2번지니까 0, 1, 2가 되는 거죠. 그럼 29에다가 56을 더하는 거죠. 맞죠? 자, 저는 편의상 그냥 x를 계산하겠습니다. 29 더하기 56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5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는 85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사이클 더 돌아가면서 4죠. 4. 짝수로 간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i가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어떻게 됩니까? 9보다 작죠? 오케이. 안으로 진입합니다. 자, 그러면 4번 지방이에요. 0, 1, 2, 3, 4가 되겠죠. 맞죠? 여기가 되는 거죠? 자, 35랑 85를 더하니까 35 더하기 85 하면 되겠죠? 자, 35 더하기 85 얼마입니까? 120이죠. 오케이. 그럼 현재 썸 값은 어떻게 된다? 120이 된다.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사이클 올라갑니다. 이번엔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9보다 작죠? 오케이. 그럼 6번 지방 0, 1, 2, 3, 4, 5 옆에 6이 어디에요? 64가 되겠죠. 네. 그러면 64 더하기 120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120 더하기 64 어떻게 됩니까? 184가 되겠죠. 오케이. 현재 지금 썸의 값은 184가 기억되고 있다. 자, 다시 한 사이클 올라갑니다. 이번엔 8이 됩니다. 자, 역시 9보다 작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넘의 i번째니까 8번째죠. 0,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자, 그러면 51이네요. 오케이. 51 더하기 184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51 더하기 184 235가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 썸 변수에는 235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사이클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10이 돼요. 근데 보면 9보다 크죠.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으니까 반복문 탈출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 알고리즘 마지막 문장에 해당되는 출력문을 실행하게 되면 %d 타입으로 해가지고 정수 타입으로 썸 변수를 출력하게 되니까 최종 결과는 235가 나오면 정답이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35가 됩니다. 네, 검증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학생 테이블의 학번이 2020-1234에 해당되는 모든 레코드의 수강 과목을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하기 위한 SQL문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게 진짜 얘도 거저먹기 문제라고 사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업데이트가 나오면 무조건 셋이에요. 네, 이것도 필기에서 이미 어느 정도 좀 인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서트는 인투였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였어요?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셋입니다, 셋. 정확히는 물결 표시하고 셋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네, 진짜요. 기능사 필기책 보면 아마 분명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업데이트 다음에는 set이라고 하는 명령어 키워드가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15번 끝났고요. 16번. 자, 단축키 문제입니다. 이것도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유저분들은 알아요. 자, 모든 창을 최소화해서 바탕화면을 보기 위한 단축키. 저기에요, 이게, 윈도우 로고 키를 제가 일부러 여기 붙여놓은 거거든요. 네, 윈도우 로고 키 마크에다가 이 D를 누르시면은 전부 다 그냥 화면을 쫙 내려버립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한글 떠 있죠? 맞죠? 엑셀도 떠 있죠? 네. 이 배틀넷도 지금 어플 실행했고, 이클립스도 실행해놨고, 다 해놨죠? 그러니까 얘를 원래는 내리려면 이렇게 하나씩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씩 내려. 되게 불편해. 어떤 건 떠 있고, 어떤 건 막 내려져 있고,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얘기한 대로 이 단축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윈도우 로고키 D를 딱 누르는 순간 전부 다 내려가는 거죠. 다시 윈도우 로고키 D를 한 번 더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이 단축키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DDL 관련 명령어를 적어라. 자, 테이블을 만들고 그 후에 수정도 하기 위한 명령어가 무엇이냐? 그러면 자, 엘터죠, 엘터. 테이블 만드는 거는 원래 크리에이트가 하는 거고, 근데 수정을 하기 위한 명령어다 그러면 엘터죠, 엘터. 자, 아까도 제가 이거 먼저 번에 언급했었죠. DDL에 뭐가 있고, DML에 뭐가 있고, DCL에 뭐가 있고, 영상 앞부분 다시 한번 재생 되돌려 보시면은 거기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를 참조해서 DDL 관련 명령어를 모두 골라라. 또 나왔어. 와, 진짜 지금 몇 문제 나오는 거지 이거? 아예 그냥 작정하고 이걸 지금 다 내네요. 예. 자, 이번엔 작정하고 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DL.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 동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예, 이거 골라내는 거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크리에이트하고 드랍입니다. 여기 만약에 보기에 굳이 만약에 엘터가 들어가 있었다면 크리에이터, 엘터, 드랍이 정답이 될 거고, 거기에 하나 더 만약에 더 추가된다 그러면 트렁케이트까지 원래 대상이 되겠죠. 근데 보기 항목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만 적은 거겠죠. 네. 모르시겠으면 다시 앞에 돌려보세요. 네, 분명히 돌려보시라 그랬어요.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하나 적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죠. 자, 한 릴레이션 내에 있는 후보 키 중에서 하나 이상의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다. 그래서 모든 투플에 대해 유일성, 유니크한 특성을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할 수 없다. 미니멀리티는 해당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바로 슈퍼키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저기에요. 조금만 이해하시면은, 예, 이게 문장으로 봐서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슈퍼키라고 여기다 적어봐야죠. 자, 슈퍼키. 자, 슈퍼키 여기 있죠? 네, 슈퍼키에 대한 설명이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 테이블의 행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또는 속성의 집합을 말한다. 그래서 슈퍼키는 대상 관계의 모든 속성이 함수 종속되는 속성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후보키와의 이 차이가 뭔지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슈퍼키는 고유하게, 그러니까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니크하다는 특성은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 기본 키하고 좀 많이 지금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자, 이런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이거 중복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중복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거짓말쟁이지.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집 주소. 중복됩니까? 안 돼요. 행정구역명상으로 뭐 돈까지는 똑같을 수 있지만 호수까지 똑같지는 않죠. 맞죠? 아파트 단지도 다 고유한 주소값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게 유니크예요. 그리고 자, 디아블로 하신 분들, 자, 또 디아블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진짜 이 단어 나온다니까. 디아블로에서도 유니크템이라고 하는 이런 템 종류가 있어요. 이거 뭐 저 약간 좀 누런 약간 저 짙은 노란색 색깔 이렇게 막 글자로 표현하는 걸 보통 우리가 유니크템, 뭐 레어템 막 이런 게 얘기하는데, 유니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희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슈퍼키의 예시로 많이 들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백과사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줄일 수 없는 슈퍼키, 즉 속성의 중복이 없는 슈퍼키는 후보키가 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마을. 자, 마을이 있어요. 근데 마을 아이디가 있겠죠. 맞잖아요. 마을 아이디 뭐 넘버링 뭐 1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인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도시명 그다음에 도명이라고 했을 때 이 관계의 경우 마을 아이디는 마을 아이디하고 도시명 이렇게 집합을 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 아이디하고 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명하고 같이 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 마을 아이디, 도시명, 도명을 한꺼번에 집합으로 묶을 수도 있고, 도시명하고 도명은 또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슈퍼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자, 중복이 안 되는 건 맞아요.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만약에 학사 정보를 로그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사 정보 시스템 로그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개인정보를 사용하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그리고 이건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함부로 컴퓨터에다가 입력 못하게 되어 있죠. 아이핀 계정 인증을 사용할 때 빼고는. 네,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를 주민등록번호를 이걸 아이디로 사용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뭐예요? 학번이죠. 학번. 학번은 중복이 되나요? 안 돼요. 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학번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아이디 겸용으로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학번을 모르고 까먹었어. 내가 이제 만약에 내 학번이 몇 번인지를 만약에 찾고 싶어. 그럼 우리가 보통 네이버 같은 거랑 아이디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름하고 연락처를 이용해가지고 이 아이디나 학번 같은 거를 도로 찾을 수가 있죠. 정보조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슈퍼키가 되는 거예요. 설명 끝났네? 이미 우리가 이거 많이 쓰잖아요. 아이디 분실했을 때 아이디 찾기 기능.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름, 연락처? 여기다 뭐, 필요하면 이메일까지 넣으라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슈퍼키가 되는 거예요. 네, 설명 끝났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시언어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입니다. 자, 위에는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 자, 샵 define 뭐 func1 펑션의 줄임말인데 func1을 0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긴 지우고요. 자, 위에다 선언을 했어요. 일단 샵 define이라는 게 뭐냐면 상수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 선언. 상수라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 값을 우리가 상수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파이는 3.14다.
맞죠? 맞는 말이죠. 아니 수학자들끼리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파이는 3.14라고 표현하자. 원래는 3.14 뭐 159 막 계속 나가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파이는 3.14라고 쓰자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파이 입력하면은 3.14 이런 게 상수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상수를 지금부터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게 상수 이름이에요. 자, 좀 분리해서 설명드릴게요. func1이라고 하는 게 상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수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숫자 뭐를 가리키는 거다? 0을 사용한 거랑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숫자 0을 그냥 func1이라고 쓴 거예요. 이름을 대체해서 별명을 지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자, 다음 define. 두 번째 상수는 1이라고 하는 정수값을 func2라고 이렇게 쓴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래서 얘를 이제 메인 함수로 진입을 합니다. 자, 먼저 넘버라는 변수를 83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맞죠? 자,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if문을 만납니다. 자, 조건문 세우겠죠. 자, 그래서 넘버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죠. 나머지 값이 func1, 즉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자, 연습란에다가 이렇게 적어야겠죠. 넘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이 뭐랑 같을 경우? func1이니까 결국 0이랑 같을 경우죠. 이런 조건문으로 풀이가 될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많이 응시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문장 구조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0이랑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조건 성립을 하면 true 자리 이거죠. 네, 출력을 하겠다. 뭘 출력하겠다? HRD라는 대문자 단어를 출력을 하겠다 이 뜻이죠. 그럼 만약에 위에 조건이 성립을 안 했어요. 그럼 여기로 빠지겠죠. else if로 빠집니다. 자, else if 여기다가 메모할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num 하고 2라는 걸 해서 나누기를 했을 때 나머지 값이 이번에 뭐랑 같으면 1이랑 같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출력하겠다? 만약에 나머지 값이 1이 나오게 되면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출력을 하겠다 이 뜻이죠. 자, 다음에 위에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을 안 했어요. 그럼 어디 자동으로 뭘로 가요? LG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LG로 빠지게 되면은 여기선 위에 조건이 모두 아닌 경우에는 16448 8000번이라고 하는 이 연락처 문자열을 출력해 주겠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은 셋 중에 하나가 분명히 실행이 되겠죠. 맞죠? 네, 분명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되겠습니까? 네, 코리아라고 나오죠. 맞죠? 네, 코리아라고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왜 코리아가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보죠. 자, 83이 여기 저장됐어요. 83을 2로 나눴을 때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모드 함수다. 여기 다시 쓸게요. 편의상. 자, 나머지 구하는 함수입니다. 모드 함수. fx 마크 버튼 누르고, 자, 여기 함수 설명에도 나와 있어요. 나머지 구하는 거죠. 자, 아까 num이라는 변수 값이 얼마였어요? 83이었죠. 자, 그럼 83에다가 2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눈 값, 나머지 값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아, 그러면 나머지 값은 1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func가 1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조건에 성립을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코리아가 찍혀 나오는 거죠. 설명 끝났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20문제 전체를 다 한번 분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이번엔 살짝 좀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각 줄 단위로 명령어를 좀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실행 결과를 좀 찍어보려는 위주로 좀 제가 한 건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알고리즘 문제는
몇 번이고 제가 강조할 겁니다. 매 회차마다 강조할 건데 암산 금지입니다. 암산하지 마세요. 암산은 이 시험의 최대의 적입니다. 내가 암산 잘한다고요?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암산 절대 하지 마세요. 연습란에다가 꼭 디버깅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번에도 21년 3회차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20문제 복원된 내용이 분명 시험장에서 나온 거하고 구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르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이 동영상을 참고해서 보시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 분기죠. 21년 4회차 기능사 실기를 만약에 보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3회차 자료를 참고하셔서 좀 잘 더 학습에 매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처리 기능사 3회차 20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